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전기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기 기능사 실기라고 하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제어판에다가 우리 각종 기구류 베이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선 작업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도면대로 배관을 시설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박스 내지는 우리가 단자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입선, 전선을 집어넣고 각종 박스에 있는 기구류와 단자대의 전선을 접속하는 게 우리 요 기능사 실기 과제입니다. 이 기능사 실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동력 제어에 관련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기능사 실기, 이거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한 과제가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그 동작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시간, 우리 준수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은 4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4시간 30분 안에만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되고요. 4시간 안에는 끝나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작업이 그냥 딱 끝났다고 해서 그냥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4시간 이내에 해야지 그런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정확한 동작과 시간 준수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퀀스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도 이해는 시퀀스도를 보고 내가 이 과제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뭘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이 시퀀스 도면을 보고 누구와 누구가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작업이 끝내기 위해서는 일단 작업이 간소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실기 이거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 전선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로 이 전선을 단자에다 접속하고 다시 또 피복 벗기고 그리고 전선 접속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00번 할 거를 150번으로 줄인다라면은 그만큼 작업 시간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의 간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령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배관 작업할 때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쉽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 그런 요령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 작업할 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능사 실기 연습을 해보신다면 작업할 때 이런저런 실수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실수했던 것들을 내가 잘 기억해 놨다가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 작업할 때 주의를 한다면 그만큼 실수가 적어진다면 여러분들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점검했을 때 고칠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교육, 이 설명을 통해서 잡아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기능사 실기 이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현장하고의 작업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요, 이 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게 동력 제어라고 했는데 이 동력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동력 제어를 하기 위한 함이 들어가요. 제어함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제어함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 홀소 같은 걸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커넥터를 끼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배관을 하기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제어함하고 각종 기구류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따로 특히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작동하는 일은 그렇게 거의 없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뭐 과제 순서상 이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고정하기 위한 새드를 먼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 이제 끝단에다가 내가 부착할 각종 기구류에 대한 박스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배관 작업하시고 거기에다가 전선 집어넣어서
자, 우리 그 전선과 각 박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 각종 기구류하고 접속을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 자, 제어함 안에다가 제어판을 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선을 접속을 해서 작업을 끝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하는 순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사 실기에서는 이 함이 안 들어갑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함 대신 그냥 제어판만 들어갑니다. 판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작업 순서하고 기능사 실기에서의 작업 순서에 좀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똑같이 같은 순서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 함이 안 들어가는 대신 여기 제어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제어판에다가 우리가 이 커넥터를 시험에서는 5mm 정도 우리가 걸쳐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할 때 먼저 이 나무판, 제어판을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입선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제어함 내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판을 붙여놓고 제어함 내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배관하고 전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어판 작업을 아예 별도로 뭐 책상 위에서 다 끝내놓은 다음에 우리 제어판을 판넬에 부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배관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함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작업상의 순서가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제어판이라고 하는 거 판 위에 커넥터를 우리가 5mm 이상 걸쳐야 되기 때문에 관을 먼저 해놓고 판을 끼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 관을 다 벌려놓고 끼워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을 먼저 완판 작업을 해 놓고 나서 배관을 하는 걸 좀 제 스타일이 그런데요. 설명도 그 스타일대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는 정도가 없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작업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순서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작업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할까, 그 다음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생겨버리면은 알게 모르게 거기서 뺏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순서에 대한 게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순서대로 자, 우리 고민 없이 절차상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작업이 이제 손에 익더라도요. 이 순서를 안 정해놓고 작업을 하실 때하고 순서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일사천리할 때고요. 최소 몇십 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여러분들 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보러 가면은 그 시험지에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일단 먼저 알고 가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 가서는 바로 작업해야지 그때 가서 시험지에 일일이 하나씩 꼼꼼하게 다 보고 하면 그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장 가서 볼 내용이 아니라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지 목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수험자 유의사항, 그 다음 세 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 네 번째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및 법내, 다섯 번째 시퀀스도, 여섯 번째 제어 부품 내부 결선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요게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얘네를 보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시험장 가서 볼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거기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전원 방식이 뭔지. 근데 우리 어차피 요 기능사 실기시험은 전동기 제외된 건데 전동기가 보통 3상 전동기에 된 겁니다. 그래서 뭐 3상 3선식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방식. 우리가 이 공사 방식은 이제 배관에 대해서 CD관을 할지, 그 다음에 P관을 할지, 아니면 케이블을 할지, 이거에 대한 거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동작사항.
이 동작 사항은 시퀀스 도에서 시퀀스 도대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동작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오는 건데 시험장 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동작 사항하고 시퀀스 도가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퀀스대로만 작업만 된다면 동작상대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두 번째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실제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거기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시험 시간 나옵니다. 4시간 30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4시간 이내에 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 완성하시오. 당연한 거고. 다만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공사 방법 등은 내성 규정 및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준합니다. 우리 이런 거 모르니까 제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공통사항. 전원 방식 3상 3선식 220V 맨날 똑같고요. 공사 방법 플렉시블 전선관, 이 CD관이죠. 그 다음에 PE 전선관, 케이블 요건데 어차피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현재 요 세 가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작사항이 나오는데 이 동작사항은 시험장 가서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때 한번 보면 모를까. 얘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수험자 유의사항,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도록 한다. 당연한 거고. 자, 1.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험위원회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 시작 후 파손된 재료는 수험자 부지로 파손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로 지급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작업하시는 내 작업 공간 안에 각종 이제 우리 자재들이 다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거 이상 유무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보니까 실제로 얘가 문제가 있는지 유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 수량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량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각종 베이스랑 단자대에 나사를 일단 어느 정도 다 빼놓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때부터 이렇게 다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만 앞으로 잘 들으신다면은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어함 판을 포함한 작업대 판에서 제반 치수는 미리이고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 전선관 박스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 등은 30mm, 그러니까 3cm죠. 그 다음에 제어판 내부는 5mm, 0.5cm입니다. 이거 내로 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시험장 가서 이제 보면은 거기 시험장에 별의별 수강생들 다 와요. 근데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대충 그냥 위치 배치해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괜찮은 퀄리티가 나오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건데요. 앞으로 설명 잘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다 가능한 거니까 이거 막 배치해서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하고 전선관의 곡률 반경은 전선관 안찌름의 6배 이상, 그 다음에 8배 이하로 작업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 작업하기 전에 먼저 새들 부착하죠. 근데 그 새들 간격만 잘 맞춰 놓으면은 이거 곡률 반경 6배니 8배니 이런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스 제어함 및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 300mm, 그러니까 30cm 이하의 새들을 치부하고, 여러분들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함이라든가 박스 혹은 단자대에서의 자, 첫 번째 새들까지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굴곡진 부분에서의 자, 새들의 간격이 있는데, 이거 보통 14cm, 15cm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만 하면은 어차피 300mm, 30cm 이하니까 뭐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치부하고 전선관 및 케이블의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새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단 굴곡부가 없는 도면 치수 300mm 미만의 직선 전선관 및 케이블은 새들 1개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시에서 오른쪽 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팔각 박스가 있고 단자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각 박스하고 여기 이제 자, 우리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이 간격이 300mm, 3cm 이하면은 새들 그냥 하나만 박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은 박스에서 그 다음에 단자대에서 박스에서 이렇게 새들을 박는데 이 길이가 300mm, 그러니까 30cm 이하면은 굳이 2개 하지 말고 하나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있는 예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박스에서 첫 번째 새들, 그 다음에 제어함에서 첫 번째 새들, 그리고 단자대에서 첫 번째 새들, 요거 3cm 이하로 하라고 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14cm, 15cm대로 한다면은 뭐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제어함 및 박스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함에 5mm 정도 올리고 새들로 고정이 됩니다. 지금 한 얘기는 바로 이제 요 부분이죠. 요 제어함에서. 자,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함에다가 관이 연결될 때 요 부분의 커넥터가 5mm 이상 걸쳐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자,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 자, 감독위원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합니다. 녹색 전선은 제외. 여러분,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선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동력제도라는 게 RST 3상하고 접지선에 해당되는 E에서 이제 내선이 들어가고요. 그 내선이 겉에 하나 더 피복이 돼가지고 돼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케이블이죠. 그죠? 근데 이 케이블에서 겉에 이 절연물 요 피복을 벗기면은 안에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자, 흑적청 녹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녹색성 접지선에 해당되는 거 빼고 나머지 같은 경우 색깔이 안 맞는다면 시험 감독관에게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작업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전원 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에 맞추어 100mm, 그러니까 10cm죠. 10cm 정도 인입선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0mm, 1cm 정도 벗겨둡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어판이 있고 여기 4P짜리 단자대가 있고 여기 뭐 배관 내지는 케이블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제 흑적, 청, 녹으로 내선에 전원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퀀스도에 보면은 주회로가 있고 보조회로가 있죠. 이때 보조회로가 만약에 R상과 T상으로 선을 빼서 보조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R상에 해당되는 데하고 T상에 해당되는 데서 10cm 전선 뽑고 그 다음에 1cm 정도 피복 벗겨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도 하실 필요 없고요. 짧게 하실 필요도 없고 약 10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여러분 여기서 이 인출하는 이 선이 제어 회로에 해당되는 그 선을 뽑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어 회로가 R상과 T상으로 선을 뽑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선을 RS나 혹은 ST나 혹은 뭐 R하고 접지선에서 뽑는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전원선을 연결해서 전기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상이 안 맞으면 전원 공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테스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뭐하냐? 그 자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상에서 우리가 제어 회로가 만들어졌는지 그 상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전원 측 단자대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방금 했 얘기죠. 그죠? 8번째 넘어가 볼까요? 전원 및 부하 전동기 측 단자대의 단자는 가로인 경우 왼쪽부터 세로인 경우
자, 위쪽부터 RSTE 접지 또는 UVWE 접지의 순으로 결선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전원하고 전동기에 4P짜리 단자대로 이제 선을 집어넣게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단자대가 가로로 돼 있을 때는요, 왼쪽부터 흑, 적, 청, 녹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될 때는 위에서부터 흑, 적, 청, 녹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막상 시험장 가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시퀀스도에서 우리 처음에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표시가 이렇게 이제 네 단자가 있는데 E, R, S, T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접지선이 먼저 나와 있죠, 왼쪽에. 근데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흑적 청록 순서대로 하시란 얘기예요. 도면에 시퀀스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센서는 단자대 4P로 대체하여 공사하며 센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100mm, 그러니까 10cm 정도 리드선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0mm, 1cm 정도 벗겨둡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에서 센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센서가 이제 들어가는 과제였을 때 주어지는 지급 자재에 그 센서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 대신 우리가 4P짜리 단자대로 대체하고 거기다가 전선 2개 뽑아 가지고요. 그 전선이 서로 접촉이 되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그건 결국 센서가 동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센서가 주어진다면 4P짜리 단자대 나오고 거기다 선 뽑아서 쓰는 거구나 라고 알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주회로는 2.5스키아 전선, 보조회로는 1.5스키아 황색 전선을 사용하고 주회로는 전선 색상은 R상은 흑색, S상은 적색, T상은 청색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선 색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색이 안 맞으면은요 이거는 무조건 바로 불합격 처리예요. 꼭 색상 맞춰 주셔야 됩니다. 보조는 황색, R상은 흑색, S상은 S상은 적색, T상은 청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11번째, 접지로는 2.5스키아 녹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접지선은 녹색선 2.5스키아 쓴다. 색깔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퓨즈 홀더 1차 측과 2차 측은 보조회로로.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퓨즈 홀더가 있으면 여러분 퓨즈 홀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아래쪽이 2차 측, 위쪽을 우리가 1차 측으로 보는데 요 1차 측도 우리 보조회로로 보고 그래서 여기는 황색 선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다시 여기부터 그 아래까지 전부 다 황색 선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퓨즈 홀더는 퓨즈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작업 다 완료돼 있는데 퓨즈가 안 꼽아졌다. 그럼 그거는 작업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퓨즈까지 꽂고 뚜껑까지 다 덮어 주셔야지 진짜 작업이 완료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3번째, 제어한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선 수평 수직하고 전선에 흐트러짐 등이 없도록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제어함 내에서 배선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때 그 케이블 타이를 묶는 위치는 이 교육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 좀 하나 조심하실 점이 여러분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뭐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케이블 타이로 미리 다 묶어 놓으면 고칠 때 또 케이블 타이 자른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점검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어함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 금지. 요 얘기는 제어판에 우리가 단자대가 있고 각종 베이스 기구가 있을 때, 자, 이 전선이 단자대와 기구 사이, 기구와 기구 사이, 뭐 단자대에서 이렇게, 자, 요 가로로는 들어가지만 세로로 기구와 기구 사이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 자, 배선 점검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 등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나 전원을 투입하여 동작 시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 시험기가 벨 테스터기인데 이 벨 테스터기로는 되지만 실제 전원 놓고 점검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혹시라도 전원 놓고 하다가 걸리면 부정행위로 보고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번째. 단자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자,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단자 조임 분량이란 전선 피복제가 2mm 이상 보이거나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하는데, 자, 다시 전선이 피복 벗긴 게 접속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2mm 이상 보인다. 이거 감점 사유예요. 그 다음에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도 감점 사유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피복이 단자대에 물린 경우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작업하신 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요. 자, 이 피복에 물린 게 한 3, 4개 이상 되면은 내가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로 꽉 조여가지고 접속됐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접속이 제대로 안 일어나가지고 오접속, 그러니까 불량 접속으로 전원을 공급해더라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피복이 물리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단자의 전선 3가닥에서 접속 금지.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거는 만약에 한 단자의 전선이 3가닥 이상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불합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16번째. 제어함 내의 기구 배치는 도면에 따르되 소켓에 채점용 기기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제어판에서 소켓 베이스를 시설을 하는데요. 소켓 베이스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이때 이 간격을 띄어놔야지 이거를 딱 붙여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이 소켓 베이스보다 여기다 꼽는 계전기류 등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베이스 그립 붙여놨는데 여기다 꼽는 기계가 더 크다면 그 기계를 꼽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기계를 꼽지 못하면은 테스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불합격 처리돼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띄워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12P짜리 있죠? 12P짜리 뭐 그 EOCL이라든가 MC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5mm 정도 띄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 8P짜리나 뭐 11P짜리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정도 띄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EOCR,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등의 소켓 베이스 번호에 유의하여 작업하도록 합니다. 우리 뭐 소켓 베이스에다 번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번호 잘 보고 작업하라는 얘기고, 밑에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와 지급된 채점용 기기 및 소켓 베이스가 상이할 경우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8P짜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뭐 11P짜리가 주어진다든가 이런 게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당연히 시험 감독관한테 물어보고 작업하시라는 얘기예요. 막 하지 마시고요. 18번째. EOCR, 전자접촉기, 타이머 릴레이, 플리커 릴레이 등의 소켓 베이스는 지급된 채점용 기기와 같은 규격이어야 하며 홈이 아래로 향하게 배치됩니다. 여러분 이 홈, 우리 소켓 베이스에 보면은 기구 꼽는 부분에 그냥 둥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둥그란 거 밑에 이렇게 또 홈이 파여져 있죠. 얘가 아래를 봐야 돼요. 요게 위를 보게 되면은 번호가 위아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 계전기의 번호가 바뀌어 버리면은 작업이 제대로 된 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채점용 기기와 소켓 베이스의 매칭은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19번째. 접지는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접지선은 입력 전원 단자대에서 제어함 내의 단자대를 거쳐 출력부와
단자대까지 결선하며 도면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모든 접지는 입력 단자의 접지직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되게 뭐 거창한 얘기,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우리 그 기능사 실기에 나오는 이제 접지선에 해당되는 2상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거 그냥 다 작업하시면은요, 원래 다 연결돼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면대로만 작업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거 꼭 다 떨어져 있는 거 붙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기타 외부로의 접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때 별도로 따로 접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기타 공사 방법 등은 감독위원회 지상을 준수하여 작업하며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험 시작 전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실기 시험 하기 전에 이 시험 보시는 분, 훈련생 분들하고 시험 감독관하고 잠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보통 물어볼 거는 접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접지라고 하는 게 시퀀스 도면상에서 보시면 이제 전동기 쪽, 전동기 외함 접지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거 접지에서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원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능사 실기의 제어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함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외함 접지라고 하는 게 원래 있어요. 그래서 이 외함 접지 요거 안 해도 되죠? 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불합격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꼼꼼하게 잘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첫 번째 기권. 기권은 뭐 읽어볼 것 같다. 뭐 기권했는데 뭐 불합격이죠, 뭐죠, 그죠? 자, 그다음에 실격.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작품.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은 것,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들을 쓰면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교육생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그 나사 같은 거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감독관이 그냥 쓰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쓰지 말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따로 챙겨가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걸로 충분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막 공구를 챙겨갔는데 뭐 이 공구를 잘 다루지를 못해서 그거 위험하다 좀, 그러면 그냥 퇴실 조치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해당 등급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시험 보러 갔는데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되는 장비, 기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테스트할 때 뭐 전원을 공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작. 자,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더라도 다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시간 외에 작업이 됐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가 안 됐다. 그럼 바로 불합격이고, 시험 시간 내에 작업이 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완성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 제어 회로 외의 동작사항, 채점용 기기와 소켓 베이스의 매칭, 부품의 방향, 결선 등이 상이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당연한 거네 싶으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어함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류 소켓 달죠? 그 위치 안 맞으면 불합격 처리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주의하실 점 중에 램프, 그 다음에 푸시 버튼, 그 다음에 부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와 색상, 이것도 안 맞으면 다 불합격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색깔하고 위치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회로. 자, 흑색, 적색, 청색 및 보조회로 배선의 전선의 굵기 및 색상이 도면 및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어차피 시험상에서 주회로 흑적청과
접지선 녹색은 2.5스퀘어 다 동일하고요. 보조회로 황색은 1.5스퀘어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기는 솔직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색깔 구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 색깔 구분을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제어함 바깥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함 내의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 그러니까 제어함이 있고 배관이 있고 바깥에 기구류가 있는데 배관 따라서 전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어함 내부 배선 상태나 전선관 및 케이블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전기 공급 안 되면 테스트 자체가 안 되니까 불합격 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어함 내부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베이스를 너무 딱 붙여놓게 되면은 기구를 꼽을 수 없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는 테스트 자체가 안 되니까 불합격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 접지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접지 회로 녹색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 도면 및 유의사항과 틀린 경우, 전동기로 출력되는 부분 생략.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회로에서 전동기 외함에 되어 있는 접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동기 실제 부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도면상에 접지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 접지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접지는 모두 자, 우리 그 주회로 2선이라고 하는 것과 다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이거는 크게 과제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요. 과제마다 접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사항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우리가 뭐 푸시 버튼이라든가 램프, 자 얘네 컨트롤 박스에다가 놓고 뚜껑에다가 얘를 달아서 이제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덮으면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 50mm, 그러니까 5cm를 넘는 곳이 3개소 이상, 그리고 1cm를 넘는 곳이 1개소 이상인 경우, 자, 1개인 경우, 자, 단, 박스, 단자대, 전선관 등이 도면 지수를 벗어나는 경우 개별 개소로 판정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배관하고 기구 달아놓은 거 5cm를 넘거나 제어함 내에서 1cm 넘어버리면은 이거 그냥 불합격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제어함 및 박스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정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혹은 미접속하는 경우, 자 이게 뭐냐면은 제어함이 있고 박스가 있을 때 여기 배관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커넥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단자대 쪽에는 자 커넥터가 안 들어가고 박스 쪽에는 이제 커넥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고, 또 하나 거꾸로 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CD관이나 PE관 커넥터는 거꾸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 커넥터를 케이블 그란드라고 해주는데 얘가 한쪽은 둥글게 생기고 한쪽은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어요. 그 밑에 이 둥근 쪽이 케이블 쪽이고요. 밋밋한 쪽이 함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떨어진 교육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당연히 방향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 박스 제어함 및 단자대와 전선관 및 케이블의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 300mm 이하의 새드를 치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새드를 안 박은 경우 아니면 너무 멀리 된 경우, 그 경우고요. 단 굴곡부가 없는 도면치수 300mm, 그러니까 3cm 미만의 직선 전선관 및 케이블은 새드 한 개도 가능하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11번째, 전원 및 부하 전동기 측 단자대 내에 RSTE 접지 또는 UVWE 접지 배치 순서가 유의사항과 상이한 경우, 아까 가로일 때는 흑적 청록, 왼쪽부터 흑적 청록, 세로일 때는 위에서부터 흑적 청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대로 안 하면 불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한 단자에 전선 3가닥 이상 접속된 경우,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거 무조건 불합격 처리한다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13번째, 제어함 내의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자 수직 배선한 경우, 제어함이 있고요.
여기에 소켓 베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가로로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맨 바깥쪽에 세로로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구와 기구 사이에 요 기구와 이 기구 사이에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는 겁니다. 14번째 내선 규정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돼요. 예, 이거 뭐 확인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22번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도면을 제출해야 되며 후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시험 종료 후 종료죠.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험 시간 4시간 30분 안에 작업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불합격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해야지만 테스트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이 되는 건데 요거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 다음으로 우리 시험지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자, 도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도면에 자, 우리가 배관 및 기구 배치도가 우선 나와요. 그래서 제어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본 과제에 배관이 위에 몇 개, 밑에 몇 개, 그리고 그 배관의 모양과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배관에 대해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점이 제어함이라고 하는 거 요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난 우리 반가로 1번 P 전선관, 가로 2번에 CD 난연 전선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관의 종류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관의 종류대로 작업을 안 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는 거니까 CD관인지 P관이 꼭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컨트롤 박스를 봐주시면 이 컨트롤 박스에 몇 개의 기구 중에 또 누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위치 맞춰 주셔야 되고 나중에 그 도면 보시다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푸시 버튼 1이 무슨 색, 푸시 버튼 2가 무슨 색, 뭐 램프 뒤에는 무슨 색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그 도면대로 작업을 했을 때 그냥 예시로 아까 봤던 그림,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퀀스도예요. 시퀀스도인데 우리 지금 표시한 자, 요 부분이 바로 주회로죠. 주회로. 그리고 자, 퓨즈에서 1차 측 들어가는 거 얘하고 얘 여기서부터 해서 요 부분이 전부 다 자, 보조회로입니다. 보조회로. 그러면 여러분들 주회로는 뭐 써줘요? 색깔, 전선. 흑적 청록소죠. 여기 표시돼 있죠. 시험지 이렇게 다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회로 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색? 황색선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유념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도가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및 범례라는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 이제 사이즈 나와 있고 위에도 사이즈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 기능사 실기시험에는 위에 단자돼 있고 밑에 단자돼 있고 그 중간에 각종 기구류에 대한 소켓 및 베이스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얘네들 위치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MC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MC2고 오른쪽이 MC1이죠. 이거는 시험 그 날짜마다 같은 주제여도 그 날짜마다 이 MC라고 하는 거 혹은 여기 EOC라는 거 이런 위치가 막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조 계전기도 마찬가지고 타이머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좀 항상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기구를 배치해서 작업하면 뭐 이렇다라고 한 예시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범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면 원래 제일 잘 봐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건지 알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과제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그것들에 대한 사양이 나와 있어요. 뭐 TB1과 TB2는 4P짜리 단자대,
TV3와 TV4는 뭐 15P짜리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라는 거. 특히 잘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조 릴레이. 우리가 이제 뭐 릴레이 중에 타이머라든가 플리커 릴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8P지만 이 보조 릴레이들은요 8P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핀짜리도 있고 14핀도 있어요. 근데 기능사 시험에서는 8P짜리가 나오는 게 거의 주지만 11핀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보조 릴레이는 11P가 나왔는데 거기 과제에 타이머도 있대요. 그럼 타이머는 8P예요. 그러면 다 8P일 때는 그냥 막 다뤄도 되지만 11P짜리 나오면 위치 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 릴레이인지 타이머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조심하실 점이 이 푸시 버튼과 이 각종 램프 얘네들에 대해서 색깔 반드시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색깔이 안 맞으면 도면대로 작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작업 뭐 동작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지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의 법내에서 요 과제에 나오는 각종 기구류에 대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소켓 베이스는 있는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얘네들을 보시고 이 각종 우리 계정기 릴레이의 번호를 보시고 나중에 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지에 자 어떤 것들이 이제 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신 제어함 내부기구 배치도 이거 아니죠? 네, 이거 말고 우리 이제 그 기구류 얘네들 번호 매겨진 거랑 그 다음에 법내 자 그리고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그리고 시퀀스도 그 다음에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 얘네들이 자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작업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나왔던 뭐 우리 기본 공통사항과 수험적 유의사항은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하고 알고 가는 거지 시험장 가서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작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작업 순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